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했다 이 얘기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노 전 시장 주장은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보수 야권 지도부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만 막 들려와서 이렇게 중요할 때 사면 조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수차례 설명한 그 얘기입니다. 구자영 차장. 네. 오히려 보수 야권의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반대했다. 이게 노영민 전 실장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얘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과 약간 상식에 좀 반하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했다.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또 만약 그런 주장을 했다라면 누가 그랬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싹 트고 있기 때문에 노영민 전 실장의 저 얘기가 이렇게 파장이 커진 것 같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최고 수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 오는 어떤 그 메시지나 이 메신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노 전 실장의 저 얘기는 과연 누가 저런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의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 차장 말씀처럼 뭐 사실상 청와대 2인자의 말이기 때문에 당시 한민수 수석님. 예. 그런데 이제 정확히 누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했는지, 석방을 반대했는지는 밝히질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 노 전 실장은 말 그대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뭐 2인자일 수 있죠. 대통령과 언제나 같이 있는 분인데, 저 말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초기에도 그 허리가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의자와 이렇게 뭐 책상 같은 걸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정권이 바뀌기 전이었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넣어준 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래서 노 전 실장이 말씀한 것 중에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 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예.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신 분이 없는 얘기를 마구 이 시점에 던졌을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라고 할 때 뭐 대통령을 만나든 아니면 노 실장을 만나든 예. 그 정도의 급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반응도 나올 테고 입장도 나올 텐데요. 한번 보면은 만약에 저 노 전 실장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저게 2019년 9월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있었어요. 4월 총선이. 그래서 아마 저 때는 상당히 뭐 정치적으로 격변이 있고 총선을 대비해야 되는 여론도 있었을 때,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돼서 나왔을 때, 그러면 그게 지금 뭐 황교안 당시 대표죠. 대표가 추진했던 뭐 어떤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지도부가 있었지 않겠느냐. 예.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추론이 가능한데, 현재는 누가 그랬는지가 나오지 그러게요.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안 좋은 박 전 대통령에게 책상과 의자를 제공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죠. 먼저 과거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사면 문제는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때가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전혀 사실무근이고
들어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더 세게 얘기했어요. 노영민 비서실장을 향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노 실장은 책임질 각오부터 하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당시 야당 지도부가 했다라고 그러면 그런 만약에 이야기가 비밀에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 다 정치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당시에 비서실장한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서실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저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그런 지적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4.15 당시에 2020년 4.15 총선에서 야당이 이제 분열될 수 있으니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 안 된다라는 어떤 뭐 일각의 견해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선거 앞두고 뭐 그렇죠. 이런 얘기니까. 그런 뭐 주장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사면해달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들은 이 비서실장은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정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왜 이야기를 했는가를 보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지금 2월 달에 만약에 이제 해서 나오시면 뭔가 메시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병원에서 퇴원을 그렇죠. 하면요. 그렇다면 만약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진실로 들었을 경우에 분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야당 후보와 이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유도하기 위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고 있던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시점이 작년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면 논의가 작년 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낙연 당시 대표가 제안을 했다가 그런데 사면이 되네 안 되네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형이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면을 해주느냐. 이래서 사면 불가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은 형이 확정됐어야 되니까 2021년 1월 14일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거고 만약에 가석방을 시켜주려면 가석방 요건은 전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정도의 형을 판결 받았기 때문에 7년 이상 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도 안 되고 만약에 해준다라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제 보석 정도는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얘기를 보면 석방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사면을 청와대는 해주려고 했는데 야당 지도부가 반대해서 안 해준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분히 뭐 실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노 전 실장의 저 얘기만 놓고 보면 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가 못 풀어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좀 진실 공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게 진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장 변호사님. 앞서 두 분 말씀은 보수 야권 분열시키려고 이간질한 거 아니냐. 이 시점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노 전 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저런 얘기를 아무 근거 없이 하실 만큼 정치적인 판단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중대한 얘기이고 그리고 얘기들을 보면 시기를 특정하고 있거든요. 2019년 9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했고 그때 이제 석방론이 돌고 있을 때쯤이었고 근데 오히려 야당 지도부에서 반대를 하길래 참 모질다고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본다면 사실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좀 구체적인 시기도 있고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온 얘기 같지는 않다고 보여요. 근데 다만 뭐 이 얘기가 왜 지금 나왔는지 그 의도 여부를 그냥 떠나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구나. 그리고 이제 2월에 나올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말로 이 대선 전국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나경원 두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실명을 공개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 앞으로도 좀 파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주장 얘기 만나봤습니다.